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오늘은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벌써 제가 이제 이 방송을 5월 18일, 5월 18일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만기 다음날, 금요일 하루 쉬고 6월 옵션 만기일에 거의 시작했던 시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벌써 3개월 차가 꽉 차는 거죠. 그동안에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을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좋은 참고가 됐을 거고, 혹시나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경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헤매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불과 한 달 전에 7월 16일, 17일 얘기했던 거가 있고, 오늘은요, 새로운 목소리를 냅니다. 제 목소리 톤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제 화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또 이야기해야 될 건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어제 제가 그랬어요. 장중에 이 시간에 출연하면서 갑자기 막 시장이 바뀌는데, 뭐 뚜렷하게 제가 보거나 분석이 완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어제 이랬죠. 내일하고 모레 만기 날까지 그냥 모르쇠 전략을 합시다. 단 중기적인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뚜렷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죠.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자,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3대 지수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뭐 코스피, 뭐 코스닥까지 다. 코스피는 1959. 와우. 1950포인트 한번 언급했던 게 와버리고, 코스닥은 지수 자체 제 신경 쓰지 않다겠습니다.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235대까지 내려와 있네요. 근데 전일 대비해서 1%씩 더 빠지고 있습니다. 공포스럽죠. 무섭죠. 네. 많은 분들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건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흐름들을?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읊어드리고 예상 전략했던 지점들이 왔다라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8월의 전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는요, 오늘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건 여행주, 화장품주, 제약주, 음식료주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8월에 저점 공략을 해도 된다! 언제부터 얘기했죠? 8월 첫날 종가 이하부터. 그러면서 8월의 저점은 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점 공략은 유효하다. 그리고 종목 쪽에서는 역시 자동차, 은행, 보험 이쪽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역시 이제 원달러의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것만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원화 약세 수혜주가 상승이 강하고, 반대로 원화 약세가 나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기존의 여행, 화장품, 제약주, 음식료 주도주였잖아요. 네? 이 주도주들이 꺾여나가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벌써 제약주는 한미약품이 상징적으로 꺾어버리려고 하는 변동을 줬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빠졌다가 바운딩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그럼 지금 쌍봉 만들고 계속 이제 힘겹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화장품주까지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흔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암시하는 흐름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주어 논란 증시,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소주제가 주도주의 바뀜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증시 오늘 이 주어 논란은 어떤 거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현물 주체보다는 파생 주체들이 날뛰는 장세. 이런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느닷없이 기습작전에 의한 외부 변수에 요동치는 장세.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심리전에 말리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포인트 이렇게 보는데요.
자동차주랑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자동차주들 오늘 움직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차 4.7%, 현대차 4.68%, 뭐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까 했던 거 다 같이 볼까요? 한 번에요? 한 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화장품주, 여행주까지 한번 볼까요? 화장품주랑 여행주 어떻게 움직여요? 네. 이 화장품주, 여행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했단 말이에요. 특히 화장품주.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G생활건강은 이건 기술적으로 차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갭상승 나왔던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다 약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8.6%, ABC는 실적 발표 얼마나 좋았는데 같이 휩쓸리는 거죠. 친구들이 하락하니까 산성 NS 10% 하락,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에요. 그럼 이 하락을 어떻게 볼 거냐? 고민해야죠. 그냥 오늘 단발적으로 끝날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또 여행주도 한번 볼 건데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힘겨운 거예요. 보시면 레드캡투어라든가 뭐 이 파라다이스 지케 이건 뭐 그 전에 언급해드렸죠. 카지노. 예. 카지노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오늘 많이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찬찬히 차트를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죠.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뭐라고 했습니까? 외바닥이 먼저 튀었고 눌림이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오늘 튀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들은 먼저 튀어 올라왔고 지금 위안화의 절하에 기습적인 절하에 이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는 하반기에 어쨌든 반등의 힘이, 반전의 힘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행주랑 화장품주를 가면 화장품주를 잠깐 보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먼저 볼게요. LG생활건강.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갭상승이 크면 이런 거 거의 다 메운다는 얘기예요. 왜냐? 가격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적 발표를 LG생활건강은 먼저 했고 좋다고 해서 떴는데 내려오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안 했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4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제는 화장품주들은 위안화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에 따라서 향후 기대치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할 때 낮출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한다면 2분기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젠 기대치를 낮춰나가는 3, 4분기 또 내년이 될 거예요. 상반기가. 그러면은 화장품주의 고속 성장 계속해서 날아갔던 어떤 흐름이 끊겼느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모습, 다시 말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주봉상 모습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계속해서 신고가 냈던 이 흐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뭐 외복이니까 빠져가지고 막 이런 하락은 아니죠. 그렇다면 올해 저점 대비 고점까지 올라갔던 피보나치를 그리면 올해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그리면 여기네요. 하프 자리. 많이 빠지면 단기적으로 또르륵 빠지면 한 32만 원대 브레이크 걸릴 자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 랠리를 계속 펼칠지 안 펼칠지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봐요. 다만 가격이 30만 원 초반대 33만 원이라고 합시다. 32만 원대에서 40만 원대에 계속 갇혀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하반기. 네. 그러니까 하단은 완전히 무너져서 30만 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30만 원 초반대까지의 가격 눌림이 보인다면 다시 반전의 흐름이 나오고 만약 지금 상황인 35만 원대에서 브레이크 걸린다면 35만 원에서 40만 원대에 왔다리 갔다리 기간 조정이 거칠 가능성이 화장품주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랑 음식료주를 한번 볼까요? 제약주랑 음식료주. 그러니까 화장품과 여행주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세요. 당장에 다시 신고가 나간다 못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 그러면 제약주하고 음식료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주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바이오주하고 2분기 실적 뚜껑 열면 기대치에 부합 못하면 좋다 나쁘다?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이오주일 거예요. 지금 바이오주가 충격이 다 왔냐? 제가 봤을 때 아직 다 안 왔어요. 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실적을 다 뚜껑 열어놓은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 부합 못하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거란 얘기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이죠. 여기서 제약주를 한미약품을 갖고 또 기준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제약주 워낙 많아가지고요. 음식료주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특징을 잡겠습니다. 보시면 이 제약주에서는 한미약품을 볼게요. 한미약품 여러분한테 기준적으로 잡아드린 게 뭡니까? 빠지면 얘기해드렸잖아요. 월봉상 빠지면 37만 원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지만 전고점 넘어가기 어렵고 반등 나오면 한 46만 원 정도까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모습 띄고 있죠. 그럼 제약주도 올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끔 가격이 하락하고 기본 근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빠져서 흔들어 놓고 내렸다 올렸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렸던 화장품, 여행주, 제약주, 바이오, 음식료주들은 기간 조정으로 하반기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럼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굴곡이나 박스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웬만큼 빠졌다 보이는 기준? 그걸 기준점 피보나치로 올해 저점과 고점의 하프 자리 정도로 보셔라. 뭐 거기서는 또 한번 더 빠진다 해도 왔다 갔다 바운딩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자동차라든가 또는 이제 은행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갈 가능성, 그 반전의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시장을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하반기에 양방향이고 굴곡장이라는 게 업종별로도 나타나죠. 뭐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의 특징은 이 정도로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종목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전까지 맨날 바이오 막 방송 맨날 나왔잖아요. 틀면 바이오야 맨날. 예. 근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얘기 안 할걸요? 갖고 나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드물 겁니다.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갖고 나오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라고. 냉랭해질 거라고 봐요. 그 와중에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몰입돼 있고 빠져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하지만 종목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종목 공부를 하시면 하반기에 갈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런 선별, 올 상반기에 광풍을 불었던 것들은 좀 잠잠해지고 대신 알려지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에서 관심 받게 있었거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종목 장세로 코스닥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를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나 평가절하 기습공격. 기습공격이죠. 새벽에 중공군들이, 인민군들이 꽹가리치면서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하나 평가절하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한 번으로 일회성을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한 번 했습니다. 2차례 더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로벌 정책이 좀 혼란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통화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중국은 역시 대국이요. 제 편을 비자면. 왜냐? 저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들이 많이 다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사화들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 소위 말하는 브릭스 국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은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기축통화 국가들, 미국, 일본, 유럽, 그렇죠? 니들 말이야. 니들은 다 통화 정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국에 통화를 절하시켜 놓고 경기 부양하고 용인해줬잖아요. 일본도. 유럽도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신흥국들은 각자 도생해라 얘기하는데 중국은 가만히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방미를 앞두고 나서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다라는 거. 영향이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글쎄 이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이 바뀌고 큰 문제가 될지는 더 주목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카드를 계속 내놨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내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오른쪽에 일본한테 뺨 맞고 예? 왼쪽에 중국한테 또 뺨 맞는 꼴인데 거기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싸움에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시장에. 본질을 또 못 보는 거죠. 그럼 본질을 뭘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중국의 이 정책은 중국이 경착륙돼서 안 좋아진 상황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경기부양책을 펴서 연착륙되는 과정이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아주 나쁘진 않다요.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다요. 다만 기습적으로 나온 거에 따라서 혼란이 좀 대두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글로벌 정책 혼란 과정입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은데 언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외에. 글로벌 정책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제 미국도 맘 놓고 못 할 겁니다. 그럼 9월인지 12월인지 둘 중에 하나지만 고민은 될 거라고요. 유럽은 경기 부양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미국 따라서 최대한 부양을 했으니 서서히 저기 하겠죠. 그렇다면 이 혼란은 내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올 하반기는 말 그대로 혼란. 내년엔 칼이 어느 국가를 향해서 어느 지역을 향해서 딱 치는 시점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혼란 과정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그럼 심리적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것과는 변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주들은 수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소비 이제 팔고 있는 종목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 여행객도 그렇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중국에 우리가 경쟁적 우위에 있는 업종들 중국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거 원화 약세 수혜주를 일단 찾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코스피 7월 17일부터 언급한 겁니다. 보시죠. 다음 자료 보면서 가겠습니다. 코스피의 7월 17일 날 제가 언급했을 때 하반기 7월에서 12월 사이에 241.49 저점 이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뭐예요? 먼저 반등 목표 받고 내려올 때 따다다다 분할해서 반등 받고 그리고 이상하다 이때부터 7월 17일부터 쭉 떨어질 것 암시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럼 그때부터 언급했는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7월 14일 이런 고저폭을 보여드렸어요. 9월까지 경우의 수에 1, 2, 3번. 근데 1번, 2번, 3번 얘기했는데 1번의 가능성보다는 2번 아니면 3번이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257과 저항과 234 또는 228. 근데 오늘 234.96. 234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목하세요. 회귀 자리가 2003포인트 있었다. 2003포인트는 와버렸고 2070 회귀값이 있다고 했죠. 2070 회귀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또 하나 볼까요? 코스피 200.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7월 28일 날 어떤 전략 갖고 나왔었느냐 이 방송에 또 주목할 게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그림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래서 국자락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률이 이게 더 높다고 했죠. 238.49 어제 왔죠. 235.50 오늘 왔죠. 234.10 아직 좀 모자라요. 하지만 밑에 제가 체크해 놓은 포인트가 와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넘깁니다. 7월 30일 날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반기는 B형의 굴곡장세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쭉쭉쭉 못 뽑습니다. 무조건 양방입니다. 2012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도 2012년도에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반등 나오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또 하락하고 몇 마디예요? 하락 하나, 둘, 세 마디. 상승 하나, 둘, 세 마디. 3대 3. 양방향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2015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얘기해 드리면 똑같습니다. 양방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달이 돼서 7월달까지는 계속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8월달 첫날 돼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8월 3일날. 8월 3일날 이랬습니다. 8월의 저점은 불분명함. 그러나 명확한 고점 회계값이 존재한다. 그게 얼마예요? 247.36이다. 그리고 추가적 회계값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 자체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컷 모양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더 뺐다가 올라가나, 아니면 쭉 뺐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나. 어쨌든 8월에 포인트, 저점은 불분명하나 고점 회계는 명확하다. 그래서 8월 첫날 종가 이하부터는 매수 시점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8월 다음 전략도 보도록 하죠. 이 설명을 제대로 좀 해드려야 돼요. 이거랑 다음 자료인데요. 고점이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5번의 기술적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돌파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공부에서 5번의 저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돌파시키는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요. 힘겹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고점이에요. 그럼 밑에서는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하반기 예상 범위를 이거 8월 7일 날 얘기한 겁니다. 235에서 265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8월 7일 날 8월의 저점 238.66은 8월 저점 가능성이 거의 80에서 90%다. 그러면 더 이탈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벌써 4포인트 정도가 더 빠졌는데 바뀌는 거냐 전략이.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대로 진짜 시황의 최전문가가 얘기했던 대로 하락의 흐름은 계속 내려와서 봤는데 분할 매수 지점을 서서히 8월에 첫날 종가 이하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쭉 이어져서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리네요. 뭐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예상했던 지점은 있었으니까요. 다만 기습적으로 빠르게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자료인데 하반기 전략을 세워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저는 현 정부 18대 정부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5번인데 2012년에 전 정부에 이어서 5번 돌파를 시도했는데 못했다.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275.11이에요. 돌파하기가 여간 어려울 거라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2013년도 현 정부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단이 어떠냐면 이 라인 그려놓은 자리에서 235대에서 저렇게 불분명하게 흔들어 놓다가 터닝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사선 하나 그렸습니다. 2014년도 저점, 상반기 저점, 하반기 저점, 지금 저점. 뭐냐? 저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고점은 어찌 보면 한 번 넘어간 거지만 넘어간 건 의미 없어요. 거의 동일하게 센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죠. 270에서. 확대형이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 요 빨간 라인에서 튀어 올라오나 요 초록색 공간인 하단을 센터링해서 맞췄다가 타다닥 튀어 올라오나 올해 최저점 영역의 공포매수 싸움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주목하세요. 247.36 무조건 오는 거고 254 그리고 260까지 하반기에 목표 1, 2, 3차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기서 확고하게 오는 자리 247.36 두 번째 254 그 이상은 그때 가봐서 다시 이 1, 2차 목표가는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위로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입춘 이후가 진짜 관건이 될 겁니다. 진정한 하락장이 될 거냐, 위기가 올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말 현 정책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기업들이 정말 잘 돼서 올라가느냐, 그때 고민해야 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제가 봤을 땐 공포 매수의 자리입니다. 공간 센터링 잘 보이시죠? 요거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이유나 근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저만의 노하우기도 한데, 그 점을 일단 참고하셔서, 정말 최수창이라는 사람이 진짜 시장을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잘 맞아 왔는데, 또 앞으로 한 기간이 있잖아요. 하반기 전략. 나중에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질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